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화진 전라남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화진입니다. 예, 직책이 두 개시군요. 우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국민통합을 위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재선 3선 국회의원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 원외 지역위원장이고 특히 호남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아마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동안 22개 시군을 뚜벅뚜벅 발로 뛰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국적인 언론 상황이랄지 SNS를 통해서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있는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네. 현장을 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저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소식을? 최고위원회 임명 하루 그 저녁에 네. 하루도 못 되겠죠. 아마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는데 네. 지금처럼 한번 해보시려냐고 그래서 아유 감사하죠. 그러나 제가 역량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래 했더니 네. 바로 그 다음날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안하실 때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든가. 예, 민생을 솔직하게 듣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네.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닐 상황도 안 되고 바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그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도 범위만 넓을 뿐이지 내용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인사를 정치적 상황에서 선발하지 말고 우리가 50명 이내에 이원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위원장 또 고문 그리고 이원을 할 때 그동안에 봐왔던 분들 중에서 정말 혁신적인 사람이다. 획기적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소신껏 한번 선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네. 41명 9월 초에 발대식을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인선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 싶거든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지요. 원외 대표다 보니까 경선에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제외할 것이고 자기 사람들로 하지 않겠느냐. 또 대통령님 만났을 때도 대통령께서도 좀 포용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좀 우려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제가 몇 면을 보니까 정말 자기 사람 몇 명 안 되고요. 네. 중도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특히 지난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또 등과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인선하는 걸 보면 좀 무난한 인선이고 또 중요한 것은 선수가 높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초선들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보면 확실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가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이러한 코드 인사를 능력의 코드 인사를 보았을 때 무난한 인사 오히려 이 우려했던 분들도 아주 잘 됐다. 평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그 정치력이 경륜은 짧지만 예. 정치 감각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선한 걸 보고는 만족스럽다.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네, 일단 그렇다는 그렇게 말씀이신 보고 거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도 선임이 돼야 되죠? 오늘 선임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전 삼성전자 사장 네. 고동진 네. 그분이 이번에 초선 의원이죠. 예, 그분을 선임을 아마 오전에 거의 몇 시간 안 됐겠네요. 선임을 했는데 그러한 것만 보아도 지금까지 인재 영입위원장은
막강한 정치적 실세였거든요. 네. 뭐 비상 상황에서는 공천권을 거의 갖고 있다시피 하는데 네. 삼성전자의 전 사장 고동진 사장 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그만큼 국제적 기업, 세계적 기업으로 향상시킨 만큼 우리 당의 인재를 좀 만들어 주고 정치적인 인물보다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전국을 정치가 실종됐다는 좀 평가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정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검찰 이런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도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을 선임을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 국회의원이고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분 정치인을 뽑을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어떤 일꾼들을 만들어 왔을 때의 분위기로 선발할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문한 게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네. 잘할 것이라고 보고 정치적 냄새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또 이 젊은이들이나 또 중도층에서는 아마 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계시는지 이번 인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김하진 위원장께서도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도당위원장 두 가지 직을 지금 같이 겸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직에서 하시는 역할들을 아직은 이제 국민들은 정확히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전남 도당위원장이라는 것은 이 참 험지, 힘든 보수의 험지라고 그러죠. 예. 전남, 광주. 22개 시군 또 광주 전남을 전부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샅샅이 살필 줄 알고 사전에 다 검토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 능력이라고 뭐 다른 능력보다는 생활 정치가로서 능력 또 민생을 살필 줄 아는 경륜. 근데 저는 지금 그 직선이라고 지명직 한 번, 또 경선 세 번, 즉 어찌 보면은 도당위원장 전국에서 4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마 제가 처음이란 것 같아요. 예. 근데 작은 곳이라고 하지만은 광주 전남의 보수의 시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도지사분들하고도 협치를 잘해서 예산 정국에서는 필요한 것을 여야가 따로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 무슨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정부 부처와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또 예산위원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그분들은 우리를 신뢰를 하지만은 민주당 분들이 가면은 일단은 신뢰를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의 힘이 훨씬 더 앞선다. 이건 뭐 시도지사님께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또 성과도 나타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 10조에 육박하는 역대 어느 정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도 해냈거든요. 금년에도 그런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제는 전남을 벗어나서 소외된 제주도랄지 강원도랄지 충청도랄지 이런 데도 함께 다녀야 되기 때문에 광폭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또 대통령님의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저는 소외된 곳 광주 전남이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대화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지하철 2호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시겠죠? 노력을 하죠. 최근에 일로 뭐 우리 나라도 우주센터가 52만 평의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걸 누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국가산업단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을 잘 아는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직접 장관님들 만나 뵙고 장관님과 통화한 그러한 사안들을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해서
직접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대통령 국가 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를 해줘야 임기 내에 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지하철 2호선이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별로 모를 거란 말입니다. 전달 좀 해주십시오. 네? 전달 좀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네. 저희들에게 전라남도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시군 모든 군수시장들은 와요. 네. 그런데 광주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면은 초선 국회의원들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예, 광주 예.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 문제도 좀 있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한 12일 정도 되셨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도. 이제 그 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제 듣고 싶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특히 전라남도는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네.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30년 뒤에는 시군이 없어질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가 다녀오면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이 돌아오는 시군이 아니라 청년이 떠나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의 어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네. 가까워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광주에서 고흥 나라조 산단까지 168km에 3시간 반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87km에 40분으로 단축하는 지금 도로망 구축이 계획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 예. 불균형한 시도 균형 발전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도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그 기초된 자료들을 네. 정확하게 갖다 전달한다고 말이죠. 네. 예산으로만 가지고는 그걸 잡을 수가 없지만은 상황을 갖다 잘 전달했을 때는 뭐 기재부 장관이나 뭐 같은 그 부서의 장관들이 아 그렇군요.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통합위원장 자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을 다 직접 국민들을 만나면서 발로 뛰셨던 거를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지금 선임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장관 자리를 주고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 한 명 비리를 더 주고 그것이 옛날이었다면 예.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 지역에 산업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균형 발전을 시키도록 위에다가 잘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달라졌어요. 예. 호남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미 일자리가 될 만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다툼으로 인해서 다툼이라기는 그러지만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전라남도는 그 지역의 시장 군수가 고집을 부린달까 아니면은 뭐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죠. 공항 이전 문제 말씀하실까요? 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무한공항으로 가야만이 광주 전남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도 없는 공항이 되겠습니까? 광주공항, 군공항 또 민간공항이 하나로 되고 국제공항 활성화됐을 때 거기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도와 시 그리고 특히 거기 무안군수가 대폭 마음의 그 양부 통큰 정치를 해서 전국에 그냥 힘들게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랄지 또 전국의 인재들이 우리 전남으로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충분한 그래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예,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네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한 달 됐는데 평가하기가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십니까? 처음에 검사 출신이고 지나치게 영리하다 보니까 소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정치를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광주 전남 사람으로서 가장 접촉을 많이 했었고요. 네. 통화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 끝나고 회식하러 가는 자리에 저를 우산을 씌워주면서 그 한 6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평가한 한동훈은 정치적 경륜이 작을 뿐이지 굉장히 정치가로서 타고난 사람이다. 그다음에 아주 성실하고 자기 스스로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일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여든 야든 예.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중요하겠고 또 이분은 얘기를 하면은 고집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다 보면 고집 많으면 이게 어려워요. 싸움밖에. 그게 아마 당이 바뀌어야 산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높은 지지율에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당대표가 그렇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최상병 특검법 네. 이거 내겠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 당과 대통령실에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수처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결과를 보고 공수처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대통령과 우리 당에서 먼저 특검을 하도록 하겠다 했거든. 지켜보자.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더 나아가서 뭔가 좀 답을 내서 먼저 답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답이 뭔가 객관적인 특검을 선정하자. 여당이 있는데도 여당은 완전 제외시키고 민주당 야당 사람으로서 특검을 한다 하면은 그건 또한 너무 불균형하다.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3자도 이제 받겠다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겠다라는 네. 지금 3자 특검법 추천. 박견자 대법원장에서 받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그걸 올리면 됩니다.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몇 월 며칠까지 일정을 잡는 것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라면은 3자 특검법을 하겠다고 한 전제 조건은 이렇게 해야만이 19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소통하는 국회의 정상화를 만들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는 어느 정도를 암시해주고 3자 특검법을 받겠다고 해야지. 언제까지 발의해달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특검법을 발의한다 하면서 더 강화시켰잖아요.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가는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군요. 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예. 그죠? 정말 제가 지켜본 한동안은 반드시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당 대표 회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회담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좀 늦춰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재개가 될까요? 일정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예. 안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생중계. 예. 생중계가 꼭 이 회담 후 전제 조건은 아니다는 네, 이제 거거든요. 한발 물러서셨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예, 그렇다면 받아줄 거로 생각하는데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최소한 명절 추석 전에는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을 것인가. 예. 예, 그리고 이제 복귀도 곧바로 해 주셔야 서로 또 대화도 나누고 할 것이지. 근데 그때 회담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올라갈까요? 국민의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특검에 관한 그 3자 특검에 대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기초적으로 좀
하되 한 3분의 2 정도, 선별해서 3분의 2 정도, 선별하자. 3분의 2 정도 선별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의정 갈등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도 건의하겠지만은 예. 야당에서도 공동 대처해서 의정 갈등을 이루는데 합리적 대안을 우리가 서로 만들자 이런 내용도 갈 거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대화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민생 해결을 위한 성과를 당연히 내야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서로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네. 근데 어제 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종합대책 논의했는데 그 결과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민생이랄지 그다음에 물가 문제랄지 그다음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적나라하게 얘기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25만 원 문제도 안 된다.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것만 얘기를 반복하지 말고 정말 힘든 곳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 대안을 줘야지 안 된다라고는 하지 말지 이런 해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그래서 있거든요.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 3분의 2 정도 이야기가. 그렇죠. 예. 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상당히 근데 이렇게 나누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인력 드는 비용으로 전 국민을 다 두자, 다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너무 많다. 너무 많죠. 다 주는 너무 거. 많죠. 되게 이재용 회장하고 저 시골에 노인장 할머니하고 똑같이 25만 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예. 방안을 제시를 하고 정도 안 되면 꽃놀이패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되 그런다면 국회 정상화를 약속을 해야 한다든가 해서 그러지 일방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민생에서 희망적인 문제가 도출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제 그 뭐 25만 원 그 네. 이야기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의정 갈등의 문제도 더 유연하게 하고 새롭게 우리 당에서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라는 것도 있고 예. 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정부만이 그러면 모든 채널을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당에서도 그것이 있으면은 당에도 그것을 역할을 분담을 분명히 주자라는 것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 분야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또 국민이 싫어하는 또 정부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지하는 쪽에서 국민의 일을 더 감당해주고 이 일을 수월하게 짐을 져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 여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무슨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라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여야 합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 당 대표 회담 그리고 또 대통령과 이제 야당 대표 이제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양당 대표의 결과가 네. 민생 위주로 가는 것이 보였을 때 그리고 국회의 정상화하는 어떻게 모션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지만은 전혀 그전과 똑같다 하면은 저희들이 봐서도 영수회담 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양당 대표의 자리가 매우 대통령이 중요하다. 만나는 건 아직 그럼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확정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자세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뭔가를 좀 시간이 보여줘야죠. 많이 예.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저희 이제 방송 듣고 계신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또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이 또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모든 일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역 사람이 됐다면 우리 광주 전남 발전에 하나라도 제가 더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런 것을 보면은 충청도나 경상도 분들의 이성적, 전략적, 합리적 판단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또 국회나 우리 정부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